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우리가 순서 삽입을 나가기로 한 날이었죠. 그리고 제거 유형까지 같이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스케줄 바꿔서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화요일 인원이 쌤이 예상한 대로 조금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봤을 때 요거는 좀 분산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각자 카톡으로 쌤이 남겼어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안에 카톡에 답장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달려볼 거고, 쌤이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랑 공부를 계속 해왔던 친구들은 사실 기출을 많이 본 상태야. 그쵸?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기출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질 않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랑 그 여름방학, 즉 겨울방학, 뭐 이런 방학 수업이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기출을 같이 공부하면서 쌤 수업을 듣는 거를 권장을 하고, 이미 겨울방학 때부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기출은 과감하게 다 뺄 거고요. 변형되는 고급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쌤도 있는 거 없는 거 막 끌어오고 내가 변형하고 만들고 막 이래야 돼.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은 한 달이니까요. 쌤이 올 때마다 프린트로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미리 좀 사주면 좋은데 내가 아무래도 이번에 준비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올 때 파일 같은 거 하나만 좀 챙겨와주면 좋겠어. 그래서 수업 자료 나갈 때마다 그거는 좀 누적을 해서요, 우리 마지막 파이널 자료로 사용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다음 주 수업 빠방하게 준비를 잘해서 오겠습니다. 좋아.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목표한 게 9강의 제거 유형, 그리고 10강의 순서, 11강 삽입, 이렇게 3강이었는데 내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9강은 뭐 그렇게 어렵다, 상징적이다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동감이 되면 끄덕을 한번 해볼래? 9강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 포인트에 맞춰서 10강, 11강에 한번 주력을 좀 해보자.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반에 맞춰서 어떤 문제를 한번 다룰지를 정하겠습니다. 10강부터 손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봅시다. 수화도 준비됐죠? 자, 손 들어보는 거예요. 자, 10강에 1번 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헷갈렸습니다. 1번. 네, 알겠습니다. 1번. 자, 2번도 가보겠습니다. 2번. 오, 비슷비슷하게 틀리네.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좀 많았네요. 알겠습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맞네. 5번이요. 더 많고. 쌤, 저 10강 만점이요. 5개 다 맞았어요. 오케이. 자, 넘어갔어. 11강 갑니다. 달릴게. 삽입. 자, 1번. 쌤, 헷갈렸어요. 1번. 알겠습니다. 자, 2번이요. 2번. 맞네요. 3번이요. 또 많다. 4번이요? 근데 얘들아, 11강 4번이 그거 아니었냐? 음식 얘기? 맞지? 내가 파스타를 잘 안 먹어서 몰라. 그 볼로제냐인가 뭐 그런 이름 뭐 있지 않니? 파스타? 그치? 그게 탄생했던 이야기인데, 내가 11강의 4번은 사실 이 소재는 다시 나올 것 같진 않아. 그건 내가 장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로직이 그래도 고급스러우면 좀 봐보려고 했어.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11강 4번 문제는 아예 제외를 좀 하겠습니다. 맞추면 기분 좋다 넘어가고요. 틀렸으면 다시 보진 마세요. 알겠죠? 오늘 4번을 빼겠습니다. 자, 이거 5번 헷갈렸던 친구, 틀렸던 친구. 5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들을 보니까 3, 4, 5, 2, 3 요렇게 보이네요. 그럼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합시다. 얘네들은 쌤이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틀렸던 문제들도 포인트 위주로 빠르게 한번 훑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얘들아, 여기까지 다 보면 그냥 끝내도록 할게. 알겠지? 다음 주부터 여름학기 시작이고 하니까 잘 좀 따라와 주세요. 오늘만. 야, 원래 다른 수업 들을 때도 대답을 잘 안 하니?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래, 끄덕끄덕만 하면 되는 거죠. 그치? 맞아. 내가 떠들러 들어온 자리인데, 맞지? 애들, 선생님, 근데 머리 잘랐는데 어때? 예뻐요? 니네들 눈 감아봐. 감아봐. 자, 선지는 2개밖에 없어. 쌤, 긴 머리가 더 예뻐요? 짧은 머리가 더 예뻐요? 2개밖에 없어. 안 예뻐요는 없어.
싫어요도 없어.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장발, 이제 긴 머리, 막 이렇게 웨이브의 봄쌤과 지금처럼 똑단발의 봄쌤 1, 2번으로 할게요. 1번 웨이브 봄쌤, 2번 똑단발 봄쌤. 뭐가 더 좋다? 자, 1번. 손 들어줘, 1번. 1번. 자, 근데 2번이요. 알겠습니다. 혹시 3번, 뭐 둘 다 그냥 뭐 별론데요? 3번 수아야? 넌 그러면 안 돼. 아, 둘 다 괜찮다였어? 야, 눈 떠봐. 쌤이 아무래도 혜성이랑 휘경을 좀 많이 데리고 가다 보니까 쌤 성비 자체가 여학생들이 좀 높잖아요. 근데 이게 성별로 정확하게 나뉘네. 남성분들은 긴 머리 쪽에 거의 손을 드셨고요. 여성분들은 짧은 머리 쪽에 손을 거의 다 드셨어.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선생님도 맨날 이렇게 머리 자른다고 할 때 남편이 맨날 자르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뭐 내가 말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어렵게 예약을 해서 자르고 왔습니다. 너무 편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여성분들은 머리가 기니까 이 뒤에 뒷목 면도 안 하잖아. 그치? 난 그게 너무 희열이야. 이게 똑단발을 하면 남자들처럼 면도기로 뒷목을 이렇게 긁어줘. 남자들은 면도란다. 이발할 때 그거 해주지 않아요? 그쵸? 그거를 또 간접 체험을 하면서 너무 좋고요. 이게 오늘 쌤이 그래도 머리를 조금 기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 그래서 여기까진 길렀었다? 근데 도저히 못 해먹겠는 거야.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미용실 가서 딱 한 번 자르는 순간 뒤에 바람이 들어와요.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단발 아주 추천합니다. 추천. 그래서 나는 수능 전까지 정말 나라는 존재를 잊고 완전히 몰입하겠다 하면 무조건 답은 하나야. 뭐 해야 돼? 삭발이야. 근데 삭발도 얘들아 약간 그 못난 삭발이 있어. 이렇게 되게 멋있게 운동하는 애들처럼 삭발하면 좀 뭔가 간지가 나 보이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듬성듬성 밤톨처럼 해야 돼. 되게 꼴 보기 싫게. 그래야지 내가 어딜 가고 싶지 않아지고 어디에 틀어박혀 있고 싶고 공부만 하게 되고 이제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혹시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하시다면 그리고 뭔가 머리에 관리하기가 조금 싫다 느껴진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띄워드릴게요. 구독자 299명. 한 명만 들어주라. 진짜 거기서 고전하고 있다. 한 명만 구독을 눌러달라. 부탁을 드리며 오케이. 자, 오늘 좀 헛소리를 했으니까 10강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0강에 3, 4, 5 연이어서 갑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적을 게 좀 많아요. 적을 거. 그래서 포스트잇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 포스트잇이 없다면 지문의 왼쪽, 지문 왼쪽에 있는 여백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 그치. 옆에 나눠줘. 없는 친구들 빌려주고, 친구 이거 써볼래? 하면서 그래. 대화도 한번 해보는 거고. 지인이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건가?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됐어. 다 주고받고 했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다이는 오늘도 좀 힘들어 보인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그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 문제 위에다가는 토픽과 로직을 똑같이 적을 겁니다. 지문 위에다가 토픽, 로직을 똑같이 적을 건데,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했던 게 주제 선지 고르기, 빈칸 선지 고르기. 그래서 선지 구성을 집중해서 봤지만 오늘은 이제 그걸 안 봅니다. 대신 글의 구성을 살펴볼 거고요. 요걸 포스트잇이나 여백에다가 메모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3번 문제 토픽부터 부르겠습니다. 정보통신에서 디지털 기술의 탄생입니다. 정보통신에서 디지털 기술의 탄생. 얘들 혹시 그거 알아? 컴퓨터에서는 0과 1로 소통의 기본을 깔잖아.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이진법이라고 하죠. 그쵸? 그럼 이 이진법이라고 하는 건 디지털 소통이 탄생하면서 등장했던 거고요. 이 글은 그 이진법의 탄생에 관련된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 지식은 요 정도로만 깔고요. 로직 잡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말하는 로직은 지칭 대상의 매칭입니다. 자, 사실 얘들아, 순서 삽입 문제를 내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홍보하는 이유가 있어. 영어 아무리 싫어해도 순서 삽입은 한번 맞춰봐. 빈칸 버려도 괜찮은데 순서 삽입은 공부하려고 해봐. 이런 얘기 쌤이 많이 하는데 보통 영어를 싫어한다라고 하면 단어 암기를 싫어하던가
좀 이렇게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처럼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싫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나마 순서 삽입 문제는 딱딱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편할 거야. 알겠죠? 어서 와요. 세민이 옆으로 같이 앉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칭 대상이다 라고 하면 밑에다 씁니다. 지칭을 하는 게 있다? 그 말은 대명사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지시사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대명사나 지시사가 받아주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이게 조금 중요한 미션일 것 같죠? 자, 그럼 거기 맞춰서 제시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에 분홍색 형광펜 준비됐나 확인해 주시고 읽어가도록 할게요. 달리자, 예서야, 가자. 자, 194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요. 야, 48년에 클라우드 블라블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다음 줄 published a paper, 논문을 발간했어. 이 논문은 called 블라블라 뭐라고 불렸었고. 그럼 여러분, 첫 문장에서 잡을 만한 단서는 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논문을 발간했다. 이 정도일 것 같아. 그래서 필기 들어갑니다. 자, 글의 구성에 제시문이라고 한번 딸 거고요. 자, 이 제시문에서는 일단 논문을 출판했다라는 말부터 잡아가 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논문 출판. 자, 이제부터 해줘야 되는 건 A와 B와 C의 첫 문장을 읽어갈 것이고요. 연대지 단서 골라내면서 어디가 먼저일까 찾아내야 되잖아. 근데 우리의 불변의 법칙이 있어. 정답을 고르는 거야? 아닌 거 제끼는 거야? 아닌 거 제끼는 거죠.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A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자. 형광펜 칠게 나는 두 개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연결사 뭐가 보여요? Eventually. 형광펜. 그럼 얘들아 이게 뭘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돼. 밑줄만 친다고 끝이 아니잖아. Eventually는 뭘 나타내? 결과를 나타내. 그 말은 앞에 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원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참 여기서 또 팁이 있어. 쌤 제가 eventually 늘 잘 찾거든요. 근데 순서 문제 맨날 틀려요. 이러는 애들을 보면 그냥 eventually 박스만 치고 끝나는 거지 뭐가 나올까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주의하시면서 하나만 더 밑줄 칩시다. this, white, noise까지 잡아야 되겠죠. this, white, noise를 밑줄 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this라는 지시사. 그럼 앞에 뭐가 나오겠다? 화이트 노이즈로 잡을 만한 게 나오겠다. 쌤, 화이트 노이즈를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백색 소음이 되겠죠. 그럼 백색 소음은 보통 뒤에 깔리는 소리를 말하니까 나는 그냥 잡음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됐어? 자, 그러면 A의 앞에 나올 내용을 내가 추론해 볼 테니까 이해되나 들어봐. eventually로 들어갔기 때문에 원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this라는 지시사가 있기 때문에 잡음이라는 말이 앞에 선행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해되면 끄덕.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잡음은요. overwhelm, 압도해버립니다. 오리지널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원본 메시지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A 왼쪽에다가 한번 적읍시다. 결과라고 적어보시고요. 잡음이 원본을 압도했답니다. 그럼 얘들아, 요 뉘앙스만 봤을 때 이거 플러스 같아 보여? 마이너스 같아 보여? 마이너스 같아 보이지? 그래서 내가 바로 뒤에 뭐가 눈에 띄었냐면 쉐논즈 솔루션이란 단어 눈에 띄지 않아? 그래서 난 거기까지 형광펜을 쳐놨어. 아, 그럼 이제 어떤 원인 때문에 잡음이 너무 커져버리는 문제점이 생겼고 그에 대한 솔루션, 뭘 얘기하는 글이구나. 해결책을 얘기하는 글이구나. 자, 그럼 제시문 뒤에 A는 바로 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잡음과 관련된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A는 속어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이제 B로 내려가요. this, 형광펜 들어갔어요?
선생님 그럼 B에 나오는 this는 앞 내용을 다 받는 거거든요. 그럼 제시문을 다 받을 수는 있는 거고요. 자, this는 launched 시작하게 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됐나요? 그럼 B에서의 단서는요. this 때문에 정보화 시대가 시작됐다. 그럼 제시문 뒤에 이어질 수 없는 논리는 없어 보여요. 이해되지? 자, 그럼 B는 남겨둘게. 이제 C로 내려가 보자. 일단 C에서는 밑줄 칠 단어 뭐로 보여? although 보이잖아? 그럼 although A, B니까 어디가 더 중요한 거야? B가 더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읽어볼게. 자, although 비록 말이야. 이 쉐논이라는 사람은 was not the first to send information digitally. 디지털로 정보를 전달했던 첫 번째 인물은 아니지만 최초의 인물은 아니지만 그는 fine-tuned, 정교하게 조정해냈어. 형광펜, the technique, 그 기술을 말이야. 그럼 아가들, C 앞에는 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제시문에서 뭐만 얘기했죠? 논문. 그럼 제시문 뒤에 C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럼 칠판 시작점이 되는 건 뭐다라고 확신할 거야? B구나. 되지? 그럼 쌤 B 자리에서 우리가 밑줄 쳤던 단서가 this였거든요. 그럼 이때 this는 얘가 출판했던 연성아 봐. 논문을 받아가겠죠. 그리고 이 논문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이 됐다? B에서 나왔던 말. 정보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잡았으니까 이제 B를 끝까지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달려볼게요. 형광펜 다시 바꾸세요. 가자. 자, 밑줄 칠 거 이거야. at the time에다가 밑줄 칠 거야. 닫지 말고 내 말 들어. 얘들아, at the time은 뜻이 뭐냐? 그때라는 말이야. 그럼 그때가 언젠지 알아차려야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뒤를 더 읽어보니까 야, 그때 메시지는 오직 전달될 수 있었는데 continuous, 계속되는 아날로그 신호로만 전달될 수 있었대. 그럼 얘들 아날로그는 뭐의 반대말이지? 디지털의 반대말 아니야? 그럼 여기서 at the time은 정보화 시대 개최했을 때야 그 이전을 말할 것 같아? 이전을 말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위에다 써놓을까? 쌤 at the time은 정보화 시대 이전을 말할 거 아니야. 아유, 잘한다. 그리고 형광펜 칠게 하나 더 나와. 그 다음 문장의 주어가 뭐라고 나왔어? The main drawback이라고 나왔지. 여기다가 형광펜 한 번만 들어가자. 쌤, 여따 형광펜 치니까 우리가 아까 A에서 잡았던 뭐가 딱 떠올라? 잡음이라는 마이너스 논리가 딱 떠오르지 않아? 그럼 이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건 마지막 부분에, 즉 B의 마지막 부분에 잡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단어 뭐에다가 밑줄 칠래? background interference. 그치? B의 마지막 줄에 있는 background interference 밑줄. 그렇지는 소라. 자, 그럼 그걸 A에 어디로 올라가면 돼? 화이트 노이즈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그 다음 줄에 나오는 solution, 해결을 해낸 거고요. 됐습니까? 그 해결을 해냈던 방식이 그대로 읽어볼게. 쉐논의 솔루션은 was to divide information, 정보를 divide,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이진법으로. 즉 0과 1이라는 숫자로 나눴던 거고요. 그럼 C로 내려갑니다. C에서 우리가 형광펜 쳤던 that technique, the technique, 그 기술이요. 그럼 이 기술은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이진법으로 정보를 나눴던 기술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칠판 완성하겠습니다. 쌤, B 부분에서 우리가 this가 바로 붙는다라는 거 이해하면서 두 번째 잡았던 단서는 at the time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 이때 at the time이라고 하는 건 정보화 이전을 말했던 거구나 라는 걸 추론해냈고, 그리고 이 정보화 이전에는 아주 큰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이 바로 뭐였냐면 잡음이 너무 많았었다라는 거 캐치해냈죠. 그리고 그대로 A로 이어지면서 바로 이 잡음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this라는 단어로 받아갔죠. 쌤, 이 글의 로직이 뭐였어요? 지칭 대상 매칭하자고요. 마찬가지로 잡음이 이거였구나 라는 거 해결해낸 거고, 쌤, 그럼 얘는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잡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솔루션, 뭘 제시했구나, A에서. 해결책을 제시했구나. 지영아,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정보를 이진법으로 나누더라. 이런 말을 한 거고요. 그치. 그리고 마지막 C로 내려가서 이 이진법을 바로 그 기술이라고 또 매칭하면서 마지막 끝났던 부분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가 순서 문제 정답을 맞췄을 때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 이걸까 저걸까 애매한 순간 그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 아시겠죠? 딱딱딱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구성 이렇게 잡아볼 거거든? 내용 이해되지? 그러면 분홍 색깔에 흘러가는 방향들이 우리한테 또 나올 거고 여기선 디스가 뭘 받냐? 디스가 뭘 받냐? 더 테크니크가 뭘 받냐? 다 지칭 대상을 매칭하는 로직으로 문제가 구성됐다라고 이해해주면 돼. 괜찮지? 그러니까 이 진짜로 얘들아 순서 문제는 나올 수 있는 틀이 정해져 있어요. 독특한 거 절대 못 나와요. 왜? 논리적인 흐름을 묻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어떤 애가 약간 사이코 같은 애야. 그럼 걔는 나는 이게 논리적인데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베이직한 논리적 글을 가져올 거라 예외가 없어. 그래서 되게 괜찮은 유형이야. 이거 좀 신경을 쓰면서 자 3번 문제 클리어 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번 한번 가봅니다. 자 4번 문제는 로직 토픽부터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거는 토픽 갑니다. 자 모유 수유와 알레르기의 연관성. 그리고 이거 로직도 앞에 거랑 똑같아. 날 안 불러야지. 여러분들은 쓰겠지. 뭐예요? 앞에 거랑 똑같아. 야 바로 보면 어떻게 지금 방금 했잖아. 이것들아. 디스 더 이거 받았잖아. 뭐야. 지칭 대상 매칭이야 이것도. 자, 배경 지식 넣기 위해서 생각을 좀 해볼 건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모유를 먹일 거야. 그러면 엄마가 먹는 음식들이 다 누구한테도 전달이 돼. 아이한테도 전달이 돼. 그러니까 엄마가 먹는 것이 알러지 유발 물질이 있다면 아이들도 알러지에 걸려 안 걸려? 걸려요. 아주 쉬운 지문이었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털렸나를 제가 좀 볼 건데요. 일단 제시문 먼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제시문이 어렵진 않으나 구조가 조금 복잡했었거든. 그래서 쌤이 잠깐만 간단하게 잡을게. 자, 주어는 더 초이스가 주어 1번이었습니다. 제시문 보는 거예요. 더 초이스가 주어 1번이었고 다음 줄에 and, 더 롤 이렇게 나오죠. 이때 더 롤이 주어 2번이었어요. 다시 두 번째 줄에 더 롤 이게 주어 2번. 그럼 이대로 쌤이 한번 읽어보면 승혁이 듣고 있죠? 자, the choice 선택이야. of 뭐에 대해서 whether or not to breastfeed 모유 수유를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 이거고 이거는 is 얘가 동사죠. A completely personal decision 모든 엄마들의 가장 사적인 선택입니다. 엄마의 선택인 거예요. and 그리고 the role 역할 말입니다. 뒤에 it plays부터 다음 줄에 나오는 알러지라는 단어까지는 괄호로 묶여서요. the role을 꾸며주는 목관대절이 중간에 삽입된 형태입니다. 자, 살려서 읽어보면 the role it 여기서 it은 모유 수유를 뜻할 테니까 모유 수유가 하는 역할 뭐 하는데 미래의 알러지가 발달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모유 수유가 해주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it is still up for debate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모유 수유는 엄마의 선택이고요. 모유 수유가 알러지를 일으키는가 예방하는가도 여전히 토론의 대상입니다. but 하지만 그럼 어디가 중요해져? but 뒤가 중요해지는 거지. 그래서 does appear이라는 표현이 나와. 일단 does appear이면 뭐 강조할 때 쓰는 말이야?
동사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but 뒷부분이었구나 라고만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모유수유라고 하는 건 정말로 드러나고 있어. beneficial, 유익하다고 말이야. for the development of the baby's gut microbiome 이렇게 나왔네. 밑에 각주 달린 거 보니까 장내 미생물 군집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유익한 거래. 그럼 쌤 장내 미생물이 좋은지 나쁜지 저는 모르겠지만 beneficial을 쓴 걸 보면 어찌됐든 모유수유에 이점은 있다라는 거구나. 이 정도만 잡았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밑줄 칠 한 단어는 beneficial만 잡고 가보자. 자, 얘는 막 어렵진 않아서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A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쌤 A 읽어보니까 when a mother, 엄마가 consume product, 이런 유제품을 먹었어요. though, 그럼에도요. 그럼 어디다 밑줄 칠 거야? though 밑줄 들어가겠지. 그럼 뭔가 앞뒤에 반대되는 뉘앙스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일 것 같고, 자, 그럴지라도 this food allergen, 바로 이러한 음식의 알레르기 유발 항원은 is passed to her child via her breast milk. 그녀의 모유를 통해서 아이한테 전달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제시문 왼쪽에다 써봅시다. A 왼쪽에다가 엄마의 유제품 섭취라고 적어볼게. 그 옆에다가 화살표. 그 엄마가 유제품을 먹었어. 유제품에 알러지 있을 수 있잖아. 우유 못 먹는 친구들 있잖아. 알러지 물질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알러지 물질 전달. 근데 얘들아,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정리했는데 이 말을 도우로 말을 했거든요. 그럼 도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는 어떤 뉘앙스가 나와줘야 돼? 반대되는 뉘앙스가 나와줘야 돼. 나라면 적을 것 같다? 그렇다면 앞에는 알레르기가 유발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가 나와야 맞을 것 같아. 즉, 알러지를 유발시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러지는 전달돼서 유발될 수 있어. 이게 맞는 말일 거 아니야. 그럼 제시문 뒤에 A는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알러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됐지요? 자, 그럼 소거했습니다. B로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는. This information, 이것 때문입니다. 형광펜 한번 쳐볼까요? 이 정보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단어 보는 순간, 아, 지칭 대상이 뭔지에서 트릭을 썼겠구나 라고 하면 조금 더 주의했으면 좋겠고, 이 정보는 내가 그대로 읽어볼게. It's not meant,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minimize the benefit of breastfeeding. 모유 수유의 이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이 말이야. 선생님, 나 한번 들어볼래? 아,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해봐. 그럼 앞에 어떤 말 하는 거야? 선생님, 저 하루에 4시간씩 수학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탐 뭐 해야 되고요. 그럼 영어는 언제 해? 라고 말했을 때, 아, 그래도 영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형광펜으로 한 번만 더 형광펜을 칠게요. Not meant to. 여기다 형광펜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거 쌤이 지금 번역 어떻게 했어? 뭐뭐 할 의도는 혹은 뭐뭐 할 의미는 아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모두 가능하고요. 그럼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 앞에 나올 말은 무조건 정해져 있죠? 그럴 것 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럼 맞춰봐. 쌤, 이 제시문 앞에, 즉 B의 앞에는요, 모유 수유의 이점을 깎아내리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예요. 이해되면 끄덕해봐. 얘가 제일 변수였어, 이 문제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깠을 거 아니야. 야, 그럼 제시문 뒤에 B 들어가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지. 제시문에서 잡았던 키워드는 하나였어. 뭐 beneficial 하나 잡았잖아. 안 되는 거야. 그럼 답은 뭐밖에 없어? C밖에 없어. 됐지? 자, 그럼 이제 C를 읽어볼게. 야, 만약에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렇다면 엄마들은 반드시 be aware, 아셔야 돼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아가들 여기서 밑줄 칠 건 뭘 것 같아, 일단? Nevertheless 잡을 거지. 그리고 나는 하나 더 밑줄 치고 싶은 게 should be aware of라는 표현이었어.
그럼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건 뭐 모유 수유하는 거 엄마의 선택이고 여전히 논란은 있어. 제시문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려고 한다면 이건 주의해야 돼. 그럼 이제 C의 소제목이 좀 잡혀. 모유 수유 시 주의해야 할 것이야. 그 얘들아, 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이런 뉘앙스겠냐?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야 이런 뉘앙스겠냐? 후자의 경우가 맞지 않겠어? 그러니 aware 이거 꼭 알고 있어 조심해야 돼 이런 뉘앙스가 될 거 아니냐고. 괜찮아요?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지영아 세진아 정신 차려 봐야 돼. 됐지? 자, 그래서 뒤에 더 읽어.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모유 그 자체만으로는 does not contain 가지고 있지 않대요. 베타 블라블라한 프로틴을요. 근데 이 프로틴은 뭐냐면요. like those present in cow's milk. 우유에 존재하는 똑같은 단백질이 있지는 않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캐치할 건 그냥 딱 하나예요. 모유와 우유는 성분이 다르구나 정도만 알면 돼. 모유와 우유는 성분이 다르구나 이 말이야. 그러면 모유 먹고 알러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알러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고, 그래서 A로 올라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유제품이라는 우유를 먹으면 모유에는 없던 알러지 반응 물질이 아이한테 뭐 될 수 있어? 전달될 수 있어 라는 말이야. 그리고 최종으로 B가 나오면서 그럼 이제 여기다 정리해 볼까? 쌤 이때 this information은 모유에는 알러지 유발 물질이 없지만 엄마를 통해서 우유의 알러지 물질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정보. 한 번 더. 모유에는 알러지 유발 물질이 없지만 엄마가 먹는 우유를 통해서 알러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 뭐야,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모유를 먹어버리면 엄마의 알러지 물질이 그대로 오니까 이거 좋아 나빠? 나쁘게 느껴져. 그런데 B의 첫 문장.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베네핏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이해돼요? 사실 나는 이 내용이 다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지금 B에서 나왔던 민트2 있죠. 걔는 100%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했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5번 넘어가요. 자, 5번은 오늘 별표 하나 들어갑니다. 자, 제가 별표를 치는 거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정말 자주 나오는 거. 완전 신기한 거. 완전 독특하게 생긴 거. 내 친구 얼굴처럼.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 아니면 세 번째, 난이도가 많이 어려운 거. 이렇게 고르는데 얘는 3번. 소재의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워서 기억을 잘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토픽을 먼저 불러볼게. 사실적 믿음에 기반하는 상상력. 말 어렵지 않니? 쓰면서도? 사실적 믿음에 기반하는 상상력이래요. 자, 그럼 또 이제 배경 지식을 입힙시다, 여러분들. 사실적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에 근거해서 믿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여기다가 아주 작은 불씨를 하나 냈어.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 연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 이거 뻥이야, 진짜야? 진짜잖아. 이제 그런 게 사실적 믿음이다 라고 지문은 표현을 해. 그럼 이렇게 불이 나면 연기가 나. 그러니 저 멀리 어딘가에서 연기 같은 게 올라와. 그럼 우리는 그걸 보지는 못했지만 뭐 했다고 상상해낸다는 거야? 불났나 봐 라고 상상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만약 내가 어떤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면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을 거야.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과학자, 아주 뛰어난 학자들의 경우에는 상상력이 뛰어나다 하잖아요. 그럼 이 상상력도 아무것도 없는 노베이스가 아니라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다 보니까 상상력이 발휘되나 보다. 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거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상상력이 가능해지는 거고, 알고 있는 사실이 없으면 상상력은 벌어질 수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됐으면 끄덕? 돼요? 어이? 이번에는 로직 적겠습니다. 자, 이 글의 로직은 두 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시가 나열이 되더라고요. 총 2가지 예시가 있었는데 풀면서 느꼈나 모르겠고 예시의 나열. 두 번째는 뭐였냐면 otherwise put이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수능에 잘 안 나왔던 단어인데 자, 선생님이 otherwise put은요 다른 방법으로 놔둘게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연결사랑 똑같은 의미야. 뭐랑 똑같겠어? 다른 방식으로 말해볼게. 이게 뭐야? in other word잖아.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in other word랑 똑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 여기서 조금 공부합시다. 여름방학 때 제가 이걸 다 정리시키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otherwise put이나 in other word가 나왔을 때는요. 사실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늘 똑같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일단 앞과 뒤에는 동일한 논지의 내용이 나오는 거.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조금 더 중요한 걸 말해보면 앞부분에는 구체적인 설명들이 들어가 얘들아.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올 수도 있고 연구, 실험, 조사 이런 것들이 길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뒤에서는 이 구체적 설명을 정리해 줄 거거든. 그럼 정리한다는 건 일반적 진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다른 지문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주제 문제라고 가정을 해보자. 주제 문제가 나오면 in other word 앞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야?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겠다. 또 변형을 해볼까? 만약에 내가 빈칸 추론 문제를 풀고 있는데 in other word 뒤에 블랭크가 뚫렸어. 그럼 얘를 보고 답을 찾으라는 의도겠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접목이 가능해. 되지요? 자, 그럼 형광펜을 들고 이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이거 하고 제가 쉴게요. 알겠죠? 야, 조금 힘들 거라. 가자. 자, 제시문 먼저 갑니다. Cognitive governance. 이게 인지적인 통치, 통제.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인지적인 통치는요. means that. 이걸 의미합니다. factual belief. factual. 사실에 입각한, 사실에 근거한 이란 뜻이고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은요. 신념은요. guide. 이끕니다. How imagining unfold. 상상력이 전개되는 방식을 이끕니다. 말 좀 어려워. 근데 얘들아, 가이드라는 동사를 썼다는 건 누가 누굴 끌고 간다는 거야? 주어가 목적어를 끌고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제시문을 이렇게 정리해봤어. 결국 사실적 믿음, 이게 factual belief고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가이드, 결정된다라는 거구나. 은석이 잘 듣고 있어. 버텨. 알겠지? 버텨야 돼요. 요거에 따라서 얘가 결정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나오는데 떠오르나 봐. 쌤, when이라는 접속사를 써줬는데 구체적인 주어가 나와요. 그럼 뭐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예시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 형광펜 들어갑시다. when cabin에다가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이제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뭘 쓰려고 하는 거구나, 얘. 예시를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지? 자, 케빈이 말이야. imagine 상상해봤어. lightning, 번개가 hitting a tree, 나무를 쳐버리는 상상을 해본 거야. 그랬을 때 he next imagine, 그는 또 상상해. 나무가 bursting into flame, 화염에 휩싸였다는 걸. 그럼 봐. 번개를 상상했는데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라는 거야? 불길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사실적 믿음이 있을까? 뭘 맞으면? 번개를 맞으면 뭐가 나는구나. 불이 나는구나. 그러니 번개를 보고 뭘 떠올렸구나. 불을 떠올렸구나. 괜찮지? 그럼 나는 이 예시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려고 하는데 사실적 믿음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쌤은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이 사실적 믿음은 뭐냐면 번개 때문에 불이 난다.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고.
자, 이제 다음 테마를 읽으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될 것 같은데 A에도 형광펜칠 접속사가 보여요. 그게 뭐야 얘들아? if지 if. 그 if도 뭘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랬어?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랬어. 다시 칠판 볼래? 이 글의 로직은 뭘 나열하고 있다 그랬지? 예시의 나열이라 그랬죠. 여기서 아마 나열이 될 겁니다. 근데 if를 잠깐 읽어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가 그럼 이때 he는 Kevin일 것이고 그죠? 근데 만약에 Kevin이요 didn't have factory belief 이게 없어요. 됐지? 그럼 A 위에다 써봐. 얘는 예시 몇 번일 것 같아? 힌트를 줄게. 1번 예시일 것 같아? 2번 예시일 것 같아? 2번 예시일 것 같아. 이유는 뭐야? 얘가 1번이었을 거야. 제시문에 있던 애. 맞지? 그럼 사실적 믿음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먼저 끝낸 다음에 설명을 그리고 나서 A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나연이 돼? 그리고 예시 2번의 키워드는 사실적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거야. 그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A가 시작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암과 동시에 이놈 얘기가 끝나야지 다음 내용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 그럼 다음에 나올 선지는 이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겠구나 까지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죠. 됐지요? 자, 그럼 이제 B로 내려갑니다. 형광펜 어디다 칠까요? Otherwise put. 와, 게임 끝났어. B는 절대 시작이 못 돼. 왜 그런가 맞춰봐. 제시문에서는 예시 1을 시작하고 끝났거든요. A에서는 예시 2가 있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B에는 otherwise put이에요. 칠판. otherwise put은 앞에 뭐가 다 나와야 돼요. 구체적 설명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럼 얘만 봤을 때 B는 어디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빠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버릴게. 그래서 C로 내려갑시다. But, 하지만 유력한 시작은 C밖에 없거든. 맞지? 어떻게 이어지나 볼게. But, 하지만 말 어려워. 그 상상력적인 전환은 그 상상력이 풍부한 전환은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that은 지시사 아닙니까? 그럼 앞에 내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형광펜 어디서부터? but부터 transition까지 형광펜을 칠 거고요. 조금 나누겠습니다. 그럼 쌤 C에 나오는 that imaginative transition까지를 꺽쇠로 묶어서 that imaginative transition까지를 꺽쇠로 묶어서 전환됐다라는 건 번개를 보고 불의 상상으로 전환했던 예시 1번의 내용을 봤나 보다. 그리고 C가 시작을 할 때 지금 연결사가 뭐가 들어가 있었지? but이 들어가 있었지. 쌤은 but이라는 건 가능성이 두 개잖아요. 틀렸다라고 비꼬거나 반대로 뒤집거나 아니면 이거 맞는 말이야 라고 강조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두 개 중에 뭐가 맞나 한번 보자. 야, 하지만 그런 상상력적인 전환이 그냥 뒤에 동사로 바로 와. doesn't come from nowhere 이 표현이야.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얘들아 now here이 아니고요. nowhere입니다. 그럼 no라는 부정어구가 보일 거고 앞에 또 다른 부정어구 뭐가 있어? doesn't가 있어. 동글동글 해볼래? 그럼 쌤 doesn't의 not과 nowhere의 no를 합치면 이중부정이 되네요. 그럼 얘를 직역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서도 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게 직역이거든. 그럼 바꿔 말하면 어딘가에서부터는 왔다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어딘가에서부터는 왔다 라는 말은 이런 전환에는 분명한 원인이 존재한다 라는 뉘앙스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부 좀 하자. 지금 이 문장 밑줄만 쳐봐. doesn't come from nowhere 밑줄. 밑에다가 빼봐. 여백 있는 데다 빼봐. 선지 밑에 하면 돼. 선지 밑에 쭉 빼봐. 자, 우리가 직역을 먼저 한번 해보자. 직역은 뭐였어? 어디에서도 오지 않은 게 아니다 이 의미거든. 그대로 쓰면서 눈으로 좀 봐. 어디에서도 오지 않은 게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다가 의역이라고 바꿔봐. 이제 의역을 해보자. 그 말은 이중부정 빼고 부드럽게 해석하자 이 말이야. 어디에선가 왔다. 점점 짧아지지.
마지막 함의까지 가보자. 함의는 뭐야? 분명한 원인이 존재한다. 아, 이런 게 수능 영어의 꽃이거든.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좋아. 그럼 쌤, 결국 이런 전환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글이군요. 원인을 설명하려고 C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들어간 but은요, 앞에 말이 틀렸다라고 뒤집는 게 아니라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들어간 but이겠네요. 얘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세진이 돼? 그럼 뒤에를 한번 읽어볼게. Kevin의 factual belief, 사실에 근거한 믿음, 괄호 안에 이런 말. 이게 guide his imagination, 그의 상상을 이끌었던 거야. 그럼 결국 Kevin's factual belief라는 주어가 이렇게 전환할 수 있었던 원인이야 라고 설명한 글이야. 됐어? 그럼 여기까지 내가 색깔 하나만 더 쓸게. 여기서부터 C 끝부분까지를 다 묶어서 쌤은 예시 1번이라고 하고 싶어. 느낌 오지 이제. 그래서 다음은 뭐가 들어가야 맞는 거야? A가 들어가야 돼. 그럼 A 부분에서 우리가 밑줄 쳤던 게 if였거든요. 쌤 if는 왜 쳤어요? 이게 예시 2번이었거든요. 예시 2번인 거 어떻게 알아요? 아, 예시 2번은 사실적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했거든요. 됐지? 그럼 A 부분 전체를 예시 2라고 잡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 두 개를 나열해주고 otherwise put을 쓰면서 뒤에 정리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으로 마지막까지 적읍시다. B까지 나오고요. 그대로 한 번만 공부하는 거니까 더 적자고요. otherwise put 나오면서 아, 이제 앞에 나왔던 예시들을요. 앞에 나왔던 예시들을 정리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내가 만약에 이 지문이 내신 지문이었다면 C까지 아니 B까지 아주 자세하게 읽었겠지? 근데 수능 영어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반은 보통 내신을 하다가 온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방학 때 포인트 전환이 되게 중요해. 내신 때라면 중요했을 정보지만 정시에서는 버려야 될 부분. 그 부분들에 좀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들읍시다. 아시겠지요? 잘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딱 30분이네요. 10분만 쉽시다. 40분까지. 시작할게요. 자, 이제 11강으로 넘어가십시오. 일어나요. Wake up! 일어나요. 자, 11강 갑니다. 이번에는 2번, 3번, 그리고 5번까지 달려갈 거예요. 5번까지 달려가고요. 여러분들 이게 약간 왜 그 윌리를 찾아라 뭔지 알아요? 윌리를 찾아라? 그처럼 장안동에서 봄쌤을 찾아라라는 챌린지가 있어. 쌤 몇 학생들한테 해줬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날 만나잖아요? 뭘 사줘요. 그래서 오늘도 특정 친구 2명을 백다방 앞에서 마주쳐서 아이스티 하나와 단팥빵 하나를 사드렸고요. 지난번에도 편의점 갔다 만나서 2만 얼마를 뜯겨온 적이 있고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저 멀리서 내가 보인다. 그러면 잡으시면 됩니다. 챌린지 성공이에요. 챌린지 성공이고 스타벅스 같이 약간 단가가 나가는 곳은요. 제가 끝까지 도망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봄쌤을 찾아라는 챌린지 장안동에서 기대해 주시면서 제가 또 관종이잖아요. 카메라 키면서 달려오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해주시면 299명을 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강 들어갈 거고 2번, 3번, 그리고 5번 이렇게까지 갈 건데 2번 문제는 막 퀄리티가 좋은 지문까지는 아니었지만 답 찾는 건 매우 좋은 문제. 그래서 토픽은 간단하게만 다큐멘터리의 입지 변화입니다. 11강 2번 토픽 불렀어요. 다큐멘터리의 입지 변화입니다. 적었어요? 우리 연승이 자꾸 멍하면 이제 뺨 때려요. 다큐멘터리의 입지 변화이고요. 네. 알았어. 들어왕. 자, 그리고 로직 가보겠습니다. 자, 로직은 전환 없이 이어지는
반대 논지입니다. 아, 여기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자, 가볼게. 쌤이 순서 삽입은 정말 공식처럼 풀리게 만들어 줄게. 알겠지? 이들은만 풀어봐. 자, 첫 문장 봐봐. 얘들아, 내가 요걸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좀 해결이 필요한데? 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아, 쌍수를 해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전제되는 상황은 뭐야? 쌍꺼풀이 없다. 못생겼다. 눈이 안 떠진다. 이런 문제 상황이 나와야 되잖아. 해결을 말하려면. 맞죠? 마찬가지로 지금 첫 문장에 liberation, 이게 뜻이 뭐야? 해방이지, 해방.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전제되는 상황은 뭐예요? 뭔가가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이거 못 보면 사실 수능 독해를 못하는 친구일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앞에 전제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단어들은 꼭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 무슨 의도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liberation에다가 형광펜을 좀 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순서 문제를 하던 것과는 살짝 결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글의 구성을 잡기 전에요. 선생님이 제시문 분석에 조금 힘을 쓸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제시문의 단서들을 종합해서 앞에 나올 만한 말들을 추론하는 연습을 좀 시킬 겁니다. 삽입 문제는 얘가 필요하거든. 자, 그럼 일단 내가 직독직해 해볼게요. 우리가 liberation이라는 단어는 확인을 했으니까. 자, 달려보자. 야,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TV에서부터 부분적으로 해방을 시켰다. 이 말이야.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이야. 그럼 쌤 앞에는 다큐가, 쌤 다큐 진짜 좋아하거든. 다큐가 TV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 말인 것 같아. 부분 집합. 난 이것만 보면 수학의 정석이 왜 이렇게 생각나나 모르겠다. 여러분들 정석으로 공부 안 했죠? 안 했죠? 응, 알았어. 커트. 세대 차이가 나타나는 용어는 커트. 쌤도 센 수학 세대입니다. 센. 쌤 지금 안 배워요? 배우죠? 그다음 나는 그거 풀었는데 아 이제 기름이란다.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숭마쿰 라우데? 있지? 같은 세대. 완자. 있지? 있는 애들만 봐야지. 완자. 과탐, 사탐. 완자 세대. 그치? 알았어. 최태성 선생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도. 큰 별쌤. 이거 내가 분필 꽂는 거 있지? 그 쌤 보고 배우겨. 그 쌤 뭐 대광고 교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생님 때는? 아무튼 지금 너무 넘사벽이신 분이 됐잖아. 같은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만나면요. 밖에서 만나면 봄쌤 하지 말고 어이는 좀 그렇고 어이는 좀 그렇고 뭐 언니도 좀 그렇다. 그냥 봄쌤 하자. 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갭이 큰. 제가 화가 날 것 같아서 언니 하다가 어이 나올 것 같아서 자 갑니다. 자 다큐가 TV에 종속되어 있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다큐가 TV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나왔다. 뭐 이런 말인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enabled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이 produce a great number 많은 영리한 아주 우수한 영화들을 만들게 했고요. to the degree that 어느 정도까지 결국 영화를 만들어냈냐면 이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finally 마침내 become a recognizable 식별 가능한 문화적 형태가 됐다는 걸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식별 가능하다라는 건 뚜렷한 입지가 있다 이런 말 아니야? 그럼 원래는 TV에 종속돼서 그들만의 문화가 없던 건데 이것들이 분리되는 것을 통해서 다큐의 입지가 생겨났다. 난 이렇게 이해를 했어. recognizable 이란 단어를. 그래서 선생님은 제시문에서 두 개의 어구에 박스를 치고 화살표로 연결을 했거든. 뭘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는 liberation 먼저 잡았을 거야. 해방이 됐다. 그리고 해방이 된 결과가 뭔 거야? recognizable 식별 가능한 장르가 됐다. 이렇게 두 단어를 화살표로 연결을 해놨어.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제시문을 읽어볼 건데, 이게 지문을 읽어볼 건데, 아까 순서 문제 풀던 거랑 다르게 우리가 신경 써줘야 하는 게 있어. 읽어. 그리고 1번 들어갔지? 멈춰야 돼. 멈춰서 1번 선지 앞, 뒤에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 넘어가야 돼. 아까 순서 문제 풀 때는 첫 문장에서 추론을 해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삽입 문제는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연결을 신경 쓰시는 게 또 다른 디테일이거든요. 자, 그럼 거기에 맞춰 내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다큐멘터리는 began as a casual casual 맞죠? 자, casual experiment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 실험이에요. In seeing, 보는 거죠.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질까? When you point a camera, 카메라를 at the thing around you, 네 주변의 물체들을 비췄을 때. 맞잖아. 그래서 다큐는 관찰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큐는 이런 걸로 출발했어. 무슨 단어 체크하고 싶어? 출발했어. 내가 왜 출발했어를 말하겠어? 출발했을 땐 TV에 소속된 상태였겠지. 됐어요? 다음 문장, they, 그것들은요. 그 밑에 they는 TV에 소속된 초창기의 다큐야. 이제 내가 말 안 해도 막 연결하기 시작하네요. TV에 속한 초창기의 다큐인 거고요. 그것들은요, never caught you in cinema, 영화에 관심을 받지는 못했어. And were, 그리고 displaced, 자리를 뺏겼어. by fiction, 허구적인 소설들, 영화들에 의해 자리를 뺏긴 거야. 그럼 초창기 다큐의 입지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래. 이제 1번, 멈추기로 했지. 멈춰서 앞뒤가 잘 연결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for a long time이라는 시점의 단서가 나와 형광펜을 칠 거야. 오랜 세월 동안. 그럼 아가들, 이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건 다큐의 처음을 말하겠니? 지금을 말하겠니? 처음이겠지. 그럼 for a long time도 다큐의 마이너스적인 입지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보통 1번은 답이 안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볼게. 거기 맞춰서. 오랫동안 그 장르는 그나마 살아있을 수 있었는데 by a mixture, 섞음으로써 살아있을 수 있었어. 기업과 정부의 후원이 섞여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 괜찮나요? 2번 가볼까요? 브로드캐스트 텔레비전이 텔레비전 잡아야지. 그럼 다큐가 TV 안에 뭐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소속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자, 다큐가 TV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나 보자. saved the form, 다큐의 형태를 지켜줬어. 괜찮니? 여기서 밑줄 칠게. 밑줄 칠게. saved the form에다가 밑줄 칠게. 눈 떼지 마. 그리고 3번 내려와 볼게. recently, 최근에는. however, 형광펜. 연결사가 바뀌었네요. 그럼 내가 계속 멈추라 그랬지, 선지에서. 그럼 3번에서 멈추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고는 2번과 3번의 반대말이 있는가? 혹은 2번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걸 검토해야 되는 건데 3번 뒤에 보니까 broadcaster, 이 TV의 광고주들은요 have appeared to tire of documentary,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지쳤어, 지루해했어. 그럼 어떤 단어가 반대돼? 2번에 saved the form 과 지금 3번에 tire of documentary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반대되는구나. 그럼 여기까지 내 머릿속엔 인과가 들어오는데 초기의 다큐는 TV에 소속되어서 그나마 살 수 있었지만 TV도 실증을 내기를 시작했어. 되지요? 이제 4번 갑니다. 형광펜 칠 단서는 뭐예요? day죠. 그럼 또 멈춰서 이 day가 앞에 나오는 day가 맞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앞에 나오는 day는 TV가 실증을 내버린 다큐멘터리가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가 are shown in cinema, 어디에서 보이기 시작했대 이제? 영화 극장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with pitfall, 일정하지 않은 결과값이 나오긴 했지만 they are, 그것들이 이제서야 carve out, 개척하기 시작했어. 여러분들 개척한다라는 말도 전제되는 상황이 있어. 그 길은 가지 않았던 길이야. 전엔 그런 적 없어. 근데 TV가 실증을 내기 시작하고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 이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갔나 보지. Carve out a place online. 어디서?
온라인에서 말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4번에는 그닥 빈틈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자 이제 5번 내려갑니다. but 하지만 또 형광펜 줘야지. 그럼 여러분들 but이 나왔으니까 앞뒤가 반대돼야 되는데 뒤에 똑같은 주어가 나와. 무슨 주어가 나와? so much success라는 표현이 나오지. 그런 성공. 그럼 쌤 여기서 그런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줄 만한 단어가 앞에 마땅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 볼게. 하지만 그런 많은 성공은 hasn't resolved 해결해주지 못했어. 다큐멘터리의 unstable 불안정한 성격 자체를 해소하지 못했어. 그러면 성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는 존재한다는 얘기야. 문제점은 존재해 라는 말을 해줘야 돼. 그럼 but 앞에는 문제가 해결됐어 라는 느낌이 나와줘야 돼. 근데 지금 4번 문장 안에서는 온라인에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말 뿐이었지 성공을 추단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정답 몇 번에 들어가? 5번에 넣어보자. 이해되지? 그럼 이렇게 온라인에서 개척하기 시작해서 나봐. 다큐가 TV에 소속되어 있던 상태에서 뭐 될 수 있었고 해방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 다큐의 입지를 가졌어가 recognizable이었지? 이걸 5번 선지에 뭐라고 받아가는 거구나. So much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 Success 맞지? 나름대로 성공을 한 건 맞는데 5번까지 그대로 갈게. 정답 구간 but 하지만 이렇게 다큐의 입지를 보존했던 성공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어 하고 끝나는 말이지. 그래다 아까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제시문부터 C까지를 다 잡아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삽입 문제는 정답이 아닌 구간은 앞뒤에 연결이 잘 되는만 계속 매칭해. 지문 안에서. 그러다가 정답 구간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를 검토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잘했어요. 자, 2번 문제는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더 좋은 문제가 3번이었거든요. 여기다 별표를 좀 치면 좋겠다. 3번 문제 별표. 자, 보세요. 쌤 3번 문제의 토픽은 뭐였냐면 팀의 개념과 특징이에요. 좀 더 힘내세요. 자, 팀의 개념과 특징. 그러니까 팀이라는 어떤 것을 팀이라고 하고 특징은 무엇이냐 뭐 이 정도 얘기인데 이건 뭘 것 같아? 집단 그리고 팀이라고 했을 때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소속감이 높아 보여? 집단, 팀. 팀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야 우린 팀이잖아. 이러지 우린 집단이잖아. 이런 말은 잘 어색하잖아. 그치? 그럼 팀이라고 하면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뭔가 으쌰으쌰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이 들죠? 딱 그 얘기하고 끝나요. 소재는 되게 쉬웠는데 얘는 삽입 문장이 없더라도 다 말이 되는 지문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로직, 속어를 통한 답찾기라고 적어봐. 자,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혼자 해결이 안 돼서 나한테 질문을 할 거 아니야. 쌤이 풀어주잖아? 그럼 분명히 마지막에 무슨 말 하냐면 아니 쌤 근데 이 문장 안 들어가도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트릭인 거야. 그럼 수능 문제에서는 이 단서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정확한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없어도 말이 되는 지문을 출제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고쳐야 될 태도가 있어. 순서 삽입 문제를 풀 때 내용에 흘러가는 방향대로 부드럽게 읽어간다? 그럼 그 친구는 틀린 접근법이야. 논리적 근거에 맞춰서 A 나왔으니까 B 나왔어. 오케이. B 있으면 C 나와야지.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면서 딱딱 끊어가야지. 부드럽게 읽어보고 대충 이거겠지 이러면 순서 삽입은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제시문부터 읽어보자. The idea of a team. 팀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initially, 처음에는 이제 필이 딱 오나 봐. 처음에는 형광펜이야. 색깔펜과 형광펜은 아직 구분을 못하네요. 형광펜이야. 자, 그럼 내가 형광펜을 친 이유는 앞뒤를 예상할 수 있어서 친 거라니까? 야, initially는 뜻이 뭐야?
처음에는. 야, 그럼 왜 처음에는 이란 말을 하겠어? 나중에는 달라지니까 처음에는 이란 말을 했겠지. 어머? 쌤, 그럼 잠깐만. 얘는 오히려 앞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겠네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겠네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잠깐 봐봐. 야, 그 팀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암시하고 있었어. People work physically. 사람들이 일해야 돼. 물리적으로. Alongside each other. 서로 같이 옆에서. 우리 같아야 돼. 같이 있어야 돼.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나는 나 갑자기 뒤에 두 글자가 붙는데? 처럼. 갑자기 확 붙었어. 소주가 먹고 싶나 봐. 자, 처음. 그리고 뒤에가 나중. 즉 이렇게 단계가 진행이 되는구나. 맞죠? 그 처음에는요. 팀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야 된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대. 자, 일단 여기까지 봐놓고 쌤이 쭉 한번 흐름을 잡아볼게. 우리 아까 내가 어떻게 오답 노트 하라고 했냐면 정답 구간은 쓰면서 보는 게 좋은데 정답이 아닌 구간은 앞뒤 연결만 지문해서 표시해도 충분하다 그랬어. 자, 첫 문장부터 봐봐. difference. 나는 지금 뭐 볼 거냐면 유빈아 봐. 그룹과 팀의 차이를 볼 거야. 그럼 이 질문에서 그룹과 팀은 다른 개념인 거야. 자, 그룹과 팀의 차이점이 뭐냐면 depth of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성의 깊이야. 그룹은 동글. 1번 문장에 팀은 동글. 근데 팀 뒤에 연결사 뭐 나왔어? 형광펜. similarly야. 그럼 여러분들 similarly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구와 누구의 무슨 점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룹과 팀의 공통점 먼저 설명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차이점일걸요? 첫 문장에 difference라고 강조해놨으니까. 그럼 차이점은 어디 나올까요? Similarly have common goals. 형광펜. But.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점? 차이점 얘기하겠지. 그럼 이 질문은 그룹과는 팀은 이런 차이점이 있어. 팀에 쏠려있는 글일 거야. 그쵸? 이제 여기 읽어볼게. 하지만 팀은요, work intensively, 아주 강렬하게 with each other, 서로 같이 일하는 겁니다. To achieve those,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뭐 여기까지. 그럼 쌤 지금 읽은 부분까지는요, 그룹과 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거고, 팀의 특색을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면 끄덕? 내용 전혀 어렵지 않네요. 자, 이제 2번 문장 갑시다. ineffective team. 어떤 팀이라면? 효과적인 팀이라면 이럴 거예요. 3번 문장 내려가서 형광펜 치고 싶어. 어디다가? 힌트야. P로 시작해. 뭐야? particularly. 그치? 이거 뭐랑 똑같다고 했는데 E로 시작하는 거? even이랑 똑같고. 다이 잘하네. 그럼 particularly even 똑같으면 얘는 순접이면서 강조. 그래서 난 다시 2번에 어디다 형광펜 쳤냐면 ineffective team에다가 형광펜을 쳤어. 그럼 ineffective team이라는 문장이 효과적인 팀의 특징 1번일 것 같아. 효과적인 팀의 특징 1번. 2번 문장이 말이야. 그리고 3번 문장에 particularly 뒤에 단어 하나만 더 봐봐. 뭐 나왔어? useful. useful은 effective랑 비슷한 말이잖아. 그럼 3번 문장은 팀이 효과적인 경우 2번 말할 거야. 4번도 가볼래? 어디다 형광펜 칠 거야? 어디다 칠 거야? 어디다 칠 거야? 어디다 칠 거야? 얼굴에 칠 거야? 어디다 칠 거야? 뭐에다 칠 거야? 어디다 칠 거야? 얼쑤. 뒤에 무슨 단어 또 나와? useful.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딱딱딱 나오잖아요. 100%예요. 100%. 그럼 얘가 유용한 팀의 특징 몇 번? 3번.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는 빈틈이 없었던 지문이고 두 번째 단서 처음이니까 분명 나중에는 이라는 뉘앙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야. 그게.
그럼 소거를 통해 답을 찾았을 때 몇 번밖에 유력한 게 없어? 5번밖에 유력한 게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역으로 추론을 해보자. 5번의 형광펜 칠 단어는 뭐야? however겠지. 그럼 이제 우리 예상되지 않니? however는 전환일 거야.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럴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냐고. 맞죠? 아, 나중에 나와야 되고요. 이 전환을 however로 했겠군요 라고 딱딱딱 퍼즐이 맞아떨어지고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갑시다.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야 됐지만 처음에는 나중에는 떨어져 있어도 돼. 이런 말 나오면 흐름이 되게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however 하지만 high performing team, 효과적인 팀은요 can work with team member, 일할 수 있습니다. never meeting, 뭐 하지 않고도요? 만나지 않고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밑줄 들어갈게. 지금 읽은 문장에 never meeting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제시문으로 다시 올라가서 physically alongside each other에다가 밑줄 칩시다. 걔 두 개를 화살표로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칠판 볼게. 결국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같이 일하는 게 좋지만 팀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 만나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선후 관계가 분명했던 글이니까 맞출 수 있겠구나. 그래, 내가 아까 그 얘기하지 않았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 돌려? 5번 안 들어가도 이거 말 되는데? 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그게 어디서 그랬냐면 5번에 however야. 그럼 얘 반대말이란 얘기잖아. 4번 문장을 보시면 interdependent란 단어 보일 거야. 상호의존적. 그리고 4번의 마지막 줄 보면 learning opportunity from each other이야. 서로로부터 배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단어만 봤을 때 약간 느낌이 어때?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이미지가 좀 강해. 그러니 마치 5번에 however 들어가면서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 이게 트릭이라고. 알겠지? 삽입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경 써야 돼. 무슨 유형을 풀든 소거. 말해봐. 뭐라고? 야, 크게 말해야 기분이 좋아서 빨리 끝내. 뭐 한다고? 와, 이렇게? 알았어. 잘했어.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문제 쌤이 싹 다 봤고요. 이해됩니까 좀? 5번 갑시다. 자, 이제 내가 판서는 거의 안 할 것 같아. 계속 쌤이랑 따라서 한번 와봐. 자, 5번에 소재부터 잡습니다. 토픽은요. 다시 나오긴 좀 어려워요. 토픽, 수메르인의 세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5번. 수메르인의 세계에 대한 인식. 이거 몰라. 수메르인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 근데 그들이 세계를 어떻게 만든가 이런 얘기야. 뭔 소리야. 난 너희들 생각이 더 중요한데 수메르인 누군지 몰라. 버릴 거야. 안 중요해. 근데 로직이 되게 좋아. 문제가 만들어진. 그게 뭐냐면 지칭 대상 매칭이야. 얘도. 아니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 지칭 대상 매칭이라는 로직을 몇 번째 보고 있습니까? 3번째 보고 있습니다. 그쵸?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부릉부릉 간다 부릉부릉 훌루루루 봐봐. 자, 제시문가 to describe 내가 설명해볼게. 지경 내가 얼마나 잘하나 평가해봐. 설명해볼게. 정착된 수메리안과 아카디안의 사회를 말이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usually the word 칼람이라는 단어를 썼고 칼람이란 단어는 meaning civilized, 문명화됐다라는 걸 의미해. while 비록 컬이란 단어가 있어. 어머 지경 너무 잘해. which was used to 이건 사용됐던 거야. describe the mountainous zone 산악지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거야. bordering the plain 그 평야를 경계로 구분하는 산악지대를 설명하기 위해 썼던 단어야. 근데 그 컬이라는 단어가 came to have an additional meaning 추가적인 의미를 우연히 갖게 되었어. 즉 rebellious 반란이며 barbarous 이거 내 친구 안 씻었을 때 야만적이며 wild 야생적인 거야. 이 직독직해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얘는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정도가 머리에 들어오면 되고 두 가지 언어가 칼람이라는 언어와 컬이란 단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순서를 매칭하기 위해 중요했던 건 뭐냐면 마지막 줄에 나오는 came to have an additional meaning이었어요. 형광펜 좀 쳐보자.
복습 잠깐만 할게. 아까 쌤이 했던 것 중에 meant to라는 표현이 있었죠. doesn't meant to.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약간 유사하게 지금 come to는 뜻이 뭐냐면요. 우연히 뭐뭐하게 되다라는 표현이에요. come to 부정사가. 우연히 뭐뭐하게 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도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거야.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 그럼 나는 얘도 앞의 내용에 대한 추론보다는 뒷내용에 대한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 뒤에는 의도치 않은 야만적이다라는 추가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갈 거야. 납득되죠? 써놨으면 좋겠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제시문 그리고 뒤 이런 식으로 써봤지? 각자 한번 써봐. 이게 오답노트 하는 거야. 한 번 더 떠들어 볼게. 뒤에는 come to와 additional의 뉘앙스가 합쳐지니까 의도치 않았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고 그 또 다른 의미를 힌트는 준 거죠. 야만적이고 뭔가 반항적이면 야생적인, 그냥 야성적인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되겠구나. 괜찮나요? 아유, 박지원 잘하고 있어요. 자, 첫 문장 갑니다. 수메리안인들은 믿었어. 수메리안인들의 뭐 인식이 나올 거고요. 1번 문장에도 뭐 나와요? They believed. 그들은 믿었어. 그럼 얘가 계속 누구 얘기야? 수메르인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형광펜 다시 갈게. 첫 문장에 더 수메리안스 빌리브드 밑줄. 1번 문장에 they believed 밑줄. 밑줄. 자, 그들은 믿었어. 그들은 믿었어. 그리고 2번 문장 내려갈게. 수메리안인들은 called their homeland. 그들의 고국을 킨앤기라고 불렀어. Which means 그건 뭔 의미냐면 the land of the noble lord. 굉장히 noble, 뭐한 고귀한 왕좌들의 땅이다 라고 지네 땅을 지네가 불렀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여기서 살짝 속도를 늦출게. 3번 and that. 형광펜 들어갔겠지. and that. 그리고 그것은. 그럼 그리고 그것은이라는 건 앞 내용을 받아갈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3번을 놓쳤다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that은 that은 수메리안인들이 자기네 땅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야. 맞지? 근데 뒤에 봐봐. That is how the outside world. 그러니까 그냥 수라고 할게. 자, 그 수 외부에 있는 애들이 바라보는 방법이었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 첫 번째 형광펜 단서, 두 번째 형광펜 단서, 그리고 2번 문장까지는 다 누구의 생각이었어? 수. 그치? 근데 지금 3번에서 갑자기 누굴 들먹여? 외지인들을 들먹이거든. 일단 여기서 관점이 난 좀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뒤에 내용까지 봐야죠. And that is how outside the world must have looked them. 그들이,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수메르안인들을 바라봤을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럼 3번 문장에서부터는 이제 외부인들의 인식이 나올 거야. 자, 이것만 보고 답을 찾으면 감이 좋아서 잘 맞춘 거고요. 논 거는 아닙니다. 왜냐? 외부인들의 인식이 뭔진 지금 몰라. 맞는 말이지? 그래서 난 4번을 봤거든. 4번을 보니까 사우스부터 웨스트까지 밑줄, 데저트, 사막 나왔어요. 쭉 가다 보면 sand dunes, 모래 언덕 나왔어요. 또 쭉 가요. No crop, 작물은 없고요. Nomadic warrior, 전사들이 있어요. 얘들아, 밑줄 친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왕조와 관련된 단어야, barbarous랑 관련된 단어야. barbarous랑 관련되잖아. 그러니 답은 몇 번이 되는 게 맞아? 3번이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 글의 로직을 내가 뭐라고 했어? 지칭, 대상, 매칭이라고 잡았지? 그럼 너희들이 틀렸다면 3번 문장에 대시라는 대명사를 수메르안인들의 인식이라고 잘못 매칭을 한 거고, 그게 아니라 대시 받아주는 표현은 제시문에 있었던 additional meaning을 받는 거다라고 표기를 해놔야 되겠지. 그러니 늘 지칭 대상이 나오는 순간 얘가 맞는지 쟤가 맞는지의 내용적 검토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틀린다. 그걸 좀 시사하는 문제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다. 됐습니까? 잘 하셨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거 다 봤고요. 자, 1, 2번 질문 들어왔었거든. 왜? 내가 분명히 다 보겠다고 했잖아. 금방 끝나, 금방. 뭐 싫어?
싫어요? 싫으면 적극적으로 싫다고 해요. 제가 받아들여 줄게요. 아니죠? 됐어요? 너무 좋대요. 갈게요. 10강에 1, 2번 갈게요. 누가 한 명이 딱 박차고 일어나서 도저히 못 해먹겠어 이러면 내가 끝나는데 없잖아요. 어머 다들 쉿다운하고 있어. 서로를 바라보지 마. 자 봐. 1, 2번 빨리 갈게. 아니 빨리 끝낼게. 유리 치지 마. 민서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민서가. 자 1번 빨리 갈게요. 왜냐면 1번은 좀 쉬웠던 문제라 토픽 로직 안 잡고 순서만 바로 잡을게요. 이해되나 보세요.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는요, 인디비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is one of the strongest, 가장 강력한 문화적 가치입니다. 그럼 제시문 잡고 머릿속에 있을 키워드는 하나요. 개인주의, 강력하다. 그리고 A로 갑시다. 형광펜 단서 잡을 건데요. 첫 번째는 she found that 잡았겠죠. 그럼 she가 나와야 되는데 제시문엔 she가 없거든요. 넘어갑니다. B로 내려갑니다. Another study 형광펜이죠. 자, 왜냐 내가 이 말했지? 형광펜 치고 끝나야 돼. 앞에 뭐가 생각해야 돼. 앞에 뭐? 앞에 뭐? 또 다른 연구는 했으니까 앞에 뭐? 연구 1번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야. 쉽더라도 잡을 건 잡자. 그러니 B는 시작이 될 수 없어. 그러니 C가 시작일 거야. 볼게. There are clever way to measure this. 이걸 측정해볼 영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these는 제시문에 있었던 individualism 최고. 계속 연결해. 그래서 한 줄 내려오면 psychologist blah blah가 conducted a study. 연구를 했다. conducted a study 형광펜. 이게 연구 몇 번? 1번. 연구 시작했으니까 결과는 봐야죠.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요? A에 she found that 형광펜 치는 거지? 그럼 A의 found는 연구 1번에 대한 결과였을 것이고요. B로 내려와서 another study는 연구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그럼 여러분들 지금 1번 지문의 글 구조는 이런 거 같아요. 제시문에서 간단하게만 적어줘. 주제 던졌어요. 개인주의 최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뒤에 연구 몇 개 들어준 거예요? 2개 들어주고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쉽지? 그래서 얘는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번인데 여러분들 2번은 좀 별표야. 내용이 좀 잘 봤으면 좋겠어. 2번은 별표. 자, 그래서 소재부터 다시 잡습니다. 자, 이 글의 토픽 말씀드릴게요. 부를게. 자,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타자화.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타자화. 그거 잡고 얘는 토픽도 중요해요. 토픽, 로직 마찬가지 2개로 나눠서 첫 번째는 나열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나열. 그 다음에 신경 쓸 게 이거야. 자, 이 색깔을 좀 바꿨어요. 요걸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자,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 게 순서 삽입 문제는 논리적인 공식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 출제가 불가능한 부분이야. 내용적인 연결로만 물어볼 수가 없는 문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서 예시가 2개, 3개, 4개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들아, 모든 예시는 예로 설명하고자 하는 윗대가리가 있는 거야. 모든 예시는 윗대가리가 있다. 그러면 이 예시의 윗대가리가 누군지를 찾아줘야 돼. 근데 이 찾는 걸 생각을 하지 않고 대충 추상적말 나왔는데 뒤에 예시 나오네. 바로 이거겠지. 이렇게 가면 틀리도록 유도하는 문제 타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 우리는 꼭 예시가 나오면 얘 윗대가리가 누군지를 찾아보자. 이거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자, 제시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while
we experience some uncertainty.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경험합니다. When our level, 그리고 우리의 불확실성의 수준이 reach a tipping point, tip, 건드리는 지역이란 뜻이라 정점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 불확실성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it turns into anxiety. 이건 불안감으로 바뀌게 돼요. The more uncertain, 내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the more discomfort, 난 더 불편해집니다. 쉽지? 자, 그럼 이제 순서 문제 푸는 거니까 글의 구조는 다시 한번 잡아볼게. 마지막 문제 오늘. 자, 제시문의 내용은 간단하네요. 나한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나의 불안감은 높아집니다. 굿잡. 자, 이제 A부터 달려볼 건데요. A에는 형광펜을 여기다 쳐주세요. Have you heard? Have you heard? 밑줄.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have you pp 이렇게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 너 이거 본 적 있어? 들어봤어? 경험해봤어? 가봤어? 다 뭘 묻는 표현이냐? 경험을 묻는 표현이죠. 그럼 너의 경험을 묻는다는 건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have you pp라는 어순이 나오게 되면 예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예시가 나오면 뭐 찾으라 그랬는데? 윗대가리 어딘지 매칭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했다 분명히. 그치? 좀 더 읽어볼게. 야, 너 이 말 들어본 적 있어? 별로야. 별로야. Those first year. 야, 그 1학년들 말이야. Those senior. 아, 그 선배들 말이야. 여러분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학년일 때는 뭐야 선배들 왜 이렇게 나한테 꼽을 줘 이랬다가 3학년이 됐으면 또 우리한테 쟤는 왜 저래? 잼민이들 진짜 코로나 시대 별로다.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걔네들이 are so annoying. 아, 너무 싫다. 너무 성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말은 1학년이 1학년한테 어머 너 너무 성가시다 이런 느낌이야. 다른 애들이 다른 애들한테 성가시다고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이. 그래서 나는 약간 다른 집단한테 마이너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만 잡아봤어. 돼? 그럼 A 옆에다 써놔봐봐. 다른 집단에게 마이너스 한 반응. 자, 일단 이게 끝이야. 제시문과 연결되긴 좀 어려워 보여. 왜냐? 불확실성, 불안감의 키워드가 없이 단순 부정적 반응이었거든. 되지? 자, 이제 B로 내려와 볼게요. 쌤, B에는 주어가 anxiety입니다. 불안감이에요. 그리고 불안감이 has a negative impact.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형광펜 한번 칠게요. 불안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까지 형광펜. 네거티브 임팩트까지. 자, 일단 제시문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했고 불안감이 생긴다고 했고 그렇게 불안감이 높아졌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B는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즉 고급지게 말하면 속어의 근거는 없는 것 같아. 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C까지 한번 검토를 해볼까? 근데 쌤, C는 주어가 어디서도 못 봤던 주어가 나와요. 아더링이라는 주어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단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더는 누구야? 다른 사람이지? 그럼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이 정도 번역했으면 돼. 근데 그걸 타자화라고 해설지에서 좀 어렵게 말한 거고. 어쨌든 아더링은 형광펜 계속 쳐봐. 아더링 could be driven에다 형광펜이야. 나연이 쳤어? 아더링 could be driven. 그렇지. 자, 그럼 나 봐봐. 얘들아, drive라는 동사는 이끌다, 유도하다 이 뜻이야. 근데 얘가 BPP로 쓰였어. 그러면 아더링이라는 개념이 이것 때문에 유도될 거야 이 말이거든. 그럼 C 선지의 소제목을 잡아보면 아더링의 원인이라고 나는 봤어. 그럼 B가 먼저야? C가 먼저야? B가 먼저야. 그럼 C가 시작이 될 수 없는 근거는 뭐야? 아더링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거지. 괜찮지? 그럼 B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 자, 우리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요. 이 불안감이 우리한테 미치는 무슨 영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메모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B의 두 번째 줄 보면 연결사 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 뭐 있어? and가 있지, and. 그럼 얘들아, 여기서 and는 1번 말한 다음에 2번 말할 때 쓰는 애야. 그래서 부정적 영향 1번 말한 다음에 and를 가지고 부정적 영향 2번까지 말해줬던 거야.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은 불안감에 이어지는 하위 진술로 구분을 해놓은 거야. 그럼 사실 나는 B를 시작으로 잡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해. 근데 관건은 B 다음에 A냐, B 다음에 C냐 100% 여기서 갈렸을 거야. 그럼 그건 무슨 의도냐면 A에 나왔던 1학년 겁나 빡쳐. 이게 어떤 윗대가리를 설명하려는 거냐를 매칭을 못한 거야. 이해되나? 자, 그럼 B의 and 문장을 내가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게. 가자. 자, and 그리고요. 그들의 불안감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become more apt to, be apt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engage in othering, othering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othering이라고 하는 건요, 즉 making other, 다른 사람들을요 feel they don't belong, 그들이 소속되지 못한다고 느끼게 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 좀 적어갈게. 1번은 안 볼게, 빼박이니까. 그럼 2번에서 우리가 잡을 단서는 타자화라는 단서예요. 타자화가 뭔지 어려울까 봐 분석해 준 거지. 타인이 소속감을 못 느끼게 만들어, 이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말이야. 이번 내용은 타인이 소속감을 못 느끼게 한다는 말이어야 돼. 근데 A의 예시는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끝이었어. 소속감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러니 얘를 뒷받침할 수는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 B 다음에 뭐가 먼저 들어가 줘야 하는 거야? C가 먼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C는 이렇게 잡히네. 아, 이런 타자화에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원인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건가 봐. 근데 C의 마지막 줄 형광펜 한 번만 더 가자. also라는 단어가 보이지? 근데 also 뒤에 붙은 것까지 형광펜 쳐봐. also. B 뭐 나왔어? caused야. driven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나 봐봐. 이거 이해되나? 원인 1번 얘기해줬거든? 여기서 끝나 2번까지 나온 거야. 2번까지 나온 거지. 두 번째. 맞지? 그럼 이제 또 C의 마지막 문장만 볼게. 그 타자화라고 하는 개념은 뭐 때문에 초래될 수 있냐면 existing bias, 현존하는 편향 때문에 생겨.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요거 디테일하게 잡자. 바이아스가 나오면 무조건 편견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수능에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편견은 스테레오타입을 편견이라고 하는 거고 바이아스는 편향이야. 편향은 맞든 틀리든을 떠나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말의 뜻해. 그럼 그 치우쳐진 방향이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잖아. 맞고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 있다가 편향이 가진 의미거든. 그럼 걔를 살려서 뒤에까지 보면 favoring in group, 내 그룹 안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쪽으로 쏠려 있어. 그럼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뭘 가져?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라는 걸 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표현을 좀 해볼게. 1번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원인 2번 갈게요. 2번은 내 그룹이라고 쓸게요. 이거 진짜 my라는 내도 괜찮고요. 안 내자, 그 내 안에 내 집단이라는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내 그룹을 선호하는 편향이 있대. 그럼 이 말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왜? 바깥 왜? 이 왜 그룹에 대해서는 비호하는 편향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A가 들어가는구나. 예시. 무슨?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 외의 그룹을 좋아하지 않는 예시가 붙는 거구나. 야, 이게 이렇게 풀려야 돼.
그럼 내가 로직을 왜 저렇게 잡았나 이해되나 봐. 1번이 뭐였어? 말해줘. 끝낼게 이제. 뭐야? 나열이었지. 그럼 나열은 뭐 때문에 그랬어? 불안감의 영향 1번, 2번 엔드로 또 말했지? 그리고 아더링에 대해서 원인 1번, 2번 또 말했어. 나열 예쁘게 들어가지. 거기에 얘 어디다 붙일 거야? 나 봐. 이걸 여기다 붙일 거야? 이해돼? 아니면 이걸 여기다 붙일 거야? 틀리게 파놓은 함정은 얘까지 설명 N간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예시 들어갈 것 같지? 라고 트릭이라고. 맞죠? 그럼 이 말을 잘 기억하자. 예시가 나오면 얘를 어느 대가리에 붙일지 부분에서 늘 트릭을 쓰니까 그걸 잘 잡아야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 두 문제 나오지 그 두 문제에서 다 쓰여. 100%야 100%.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요걸 좀 기억을 합시다. 됐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